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용 시에 컴퓨터가 느려서 고민이시거나 웹페이지를 여러 개 열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갑자기 느려진 적이 있으신가요? 컴퓨터의 메모리는 컴퓨터를 쓰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용량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작업하는 방식에 따른 기본적인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좌측 하단 시작 버튼 누르시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윈도우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업 관리자라고 나오죠. 작업 관리자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가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바로 옆에 탭을 보시면 성능이라고 있죠. 자, 이 성능 누릅니다. 자, 그러면 CPU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메모리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양이 여기에 보이게 되죠. 자, 제일 아래에 있는 0이 메모리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본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양이 여기 있는 이 축이 되겠어요. 그래서 0부터 32기가까지 지금 저는 설치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막대 그래프식으로 가로로 놓게 되면 전체 길이 중에 여기까지 차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사용 중인 양이 나오죠. 전체 용량 중에 이만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계속 바뀌게 돼요. 웹페이지를 열었다든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든지 컴퓨터에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 중인 부분은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메모리의 속도가 얼마인지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컴퓨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슬롯이 4개인데요. 2개가 차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DR4 메모리를 DIMM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웹페이지를 하나 열어볼게요. 자, 구글 크롬 실행시켜서 웹페이지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웹페이지를 연 순간 약간씩 올라갔죠? 그 다음에 사용 중인 양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시 하나 여니까 또 늘어났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가 되게 됩니다. 페이지를 하나 더 열게 되면, 자, 지금 탭을 2개 열었죠? 그랬더니 좀 더 늘어났네요. 자, 이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또 열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많이 열었어요. 열었더니 더 올라갔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딘가에 또 접속을 하게 되면 또 조금 올라갔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웹페이지를 하나 열 때마다 사용되는 메모리의 양은 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창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뭐 포토샵이라든지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하게 되면 사용 메모리 양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자, 포토샵을 또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또 증가하는 양이 보이게 되죠. 자, 확 올라가죠. 자, 벌써 한 1기가 이상이 확 올라가게 됐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이 계속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포토샵 종료했어요. 종료했더니 다시 내려가죠.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메모리를 사용하는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을 하실 때 바탕화면에 폴더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바로가기를 여러 개 꺼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메모리 양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웹페이지를 하나 정도 열 때는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를 열어놓게 되면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이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신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에 현재 꽂혀져 있는 메모리를 확인을 합니다. 4기가 정도라고 한다면 간단한 인터넷 서핑 정도밖에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이 OS 자체가 차지하는 용량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이 2가지로 나뉘게 되죠. 자, 이 안에 거는 기본적으로 OS가 차지하는 양이에요. 윈도우 10, 윈도우 7 이렇게 쓰시죠? 그 OS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4기가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간단한 워드라든지 또는 자, 웹페이지도 이렇게 여러 개 열지 않고 한두 개 정도 열어놓고 쓰실 때는 뭐 4기가 정도만 해도 되시는데 이렇게 포토샵도 간단하게 좀 이용하시면서 웹페이지도 여러 개 열어놓고 쓰시고 하시려면 8기가 정도는 돼야 여유 공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을 좀 자주 이용을 하시고 간단하게 영상 편집도 좀 하시고 하실 때는 16기가 정도는 올라가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녹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어놓고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음할 때는 일단 녹음 프로그램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설명드리는 프로그램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작업한 프로그램을 또 전송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적어도 프로그램을 4-5개는 열고 써야 되기 때문에 16기가 정도도 약간 불편해요. 그 다음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32기가를 꽂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간단한 인터넷 서핑만 하시고 워드 작업 간단한 것만 하세요. 그럴 때는 32기가는 이거는 쓸데없는 거죠. 자, 거의 반 이상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8기가 정도만 꽂아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포토샵이라든지 간단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는 그 프로그램은 좀 무겁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16기가 정도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본인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메모리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가 어느 정도 기본을 요구하는 용량이 된다면 속도에는 그 이상을 늘려도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본적으로 5.9기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메모리가 4기가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자, 우리 집이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이삿짐이 대략 2톤 정도 됩니다. 근데 1톤 트럭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톤을 나른 다음에 다시 또 1톤을 또 날라야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톤의 이삿짐이 있는데 2톤 차를 불렀어요. 그럼 딱 맞춰서 나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4톤을 불렀어요. 속도에는 영향을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실른다 뿐이지 속도에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적당한 메모리를 쓰시면 비용도 추가로 지불이 되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리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빡빡해요. 거의 끝에 이렇게 선이 올라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좀 늘려주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증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를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메모리가 있어야겠죠. 자, 메모리는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되는데 그 구입하는 방법은 잠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메모리를 보는 방법부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되겠어요. 자, 메모리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삼성 메모리인데요. 자, 이 스티커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우측에 이렇게 1934, 2012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날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이 메모리는 1934라고 써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반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 34는 뭘까요? 34주차에 생산이 된 거예요. 자, 34주차라는 것은 한 달이 4주죠. 자, 그러면 두 달째는 8주, 세 달째는 12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달수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34를 4로 나누면 대략 9월달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2019년 9월에 제작된 메모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구매를 하실 때 이왕이면 최근에 생산된 메모리가 좋겠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는 AS가 무상으로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메모리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났다고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죠. 삼성은 이런 경우고요. 외국 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은 뭐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 동안은 무조건 새 걸로 새로 교체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 16GB라고 써 있죠. 자, 이게 뭐예요? 16GB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8기가를 구매를 하셨으면 8G라고 붙어 있고 4기가를 구매하셨으면 4G라고 붙어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PC4라고 돼 있죠. 자, 이 PC4는 뭐예요? DDR4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따라서 DDR3도 있고요. 4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최신형 DDR5까지 있죠. 자, 이게 규격에 맞는 걸 구매를 하셔야 돼요. 내 보드는 DDR4를 지원을 하는데 DDR3나 5를 사면 아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홈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용어는 DDR4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고 PC4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속도예요. 자, 저는 지금 2666V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3200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빠른 게 이왕 사는 바에는 좋겠죠. 그 대신 예를 들어서 메모리를 두 개를 꽂을 때 자,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려요. 그러면 이 전체가 전부 느린 속도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속도는 맞는 것끼리 설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개가 속도 차이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에러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두 개씩 구매를 하실 때는
똑같은 속도로 맞춰주도록 하시고요. 하나 먼저 사고 나중에 하나 살 때도 이왕이면 같은 속도의 메모리를 구입을 해서 설치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회사도 되도록이면 같은 회사 걸로 맞춰 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신경 써서 구입을 하시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자, 그러면 메모리를 구매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까요? 자, 보통 다나와 같은 데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고자 하는 메모리 종류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 같은 경우 DDR4죠. DDR4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나와요. 그죠? 네, 여기서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이 구매하시고자 하는 용량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8기가가 지금 꽂혀 있어요. 그래서 8기가 하나 더 꽂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기가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1300, 25600이라고 돼 있죠? 그 옆에 보시면 2666MHz, 3200MHz라고 나오죠? 자, 여기 있는 21300과 2666MHz 같다는 얘기예요. 네, 같습니다. 요것도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혼용해서 씁니다. 이런 용어를 한 가지로 통일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세요. 자, 그래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메모리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용량 25600이죠. 8기가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속도가 느린데 또 비싸요. 그죠? 그럴 때는 이걸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왕이면 속도 빠른 걸 사서 느리게 사용하는 게 가격이 더 싸요. 그러면 뭐 상관없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하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DDR4냐, 3냐, 5냐, 그 다음에 용량, 그 다음에 속도, 요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구매 방법은 간단하죠. 메모리 교체를 위해서 컴퓨터 안쪽을 열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게 CPU가 되겠습니다. 이거 펜이죠. 자, 그 아래에 보시면 메모리가 지금 2개가 꽂혀 있어요. 자, 그런데 몰아서 꽂지 않고 떨어뜨려서 꽂았죠. 자, 이런 메모리를 설치를 하실 때 이렇게 한 개만 꽂는 분도 계시는데, 메모리는 되도록이면 쌍으로 꽂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2개로 꽂아 주시면 조금이나마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지금 저는 메모리 슬롯이 4개가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가 꽂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메모리를 2개만 꽂게끔 되어 있는 보드도 있고요. 8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보드도 있습니다. 이 보드 종류마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한번 열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를 설치를 할 때 옆에를 이런 식으로 젖히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메모리를 뽑아 보도록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쪽도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젖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설치하게 되는데, 어떤 보드는 이 젖히는 부분이 양쪽으로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는 고정이 돼 있고요. 여기에만 젖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립을 젖혀 놓은 상태에서 이쪽을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이쪽을 딱 눌러서 끼운 다음에 이 젖힌 부분을 바로 잡아주면 메모리가 설치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꽂으실 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자, 이걸 뱅크라고 부릅니다. 1번 뱅크, 2번 뱅크, 3번 뱅크, 4번 뱅크가 되죠. 자, 그래서 저는 4개가 있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4기가가 꽂혀 있어요. 4기가 하나만 여기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8기가로 증설을 할 때는 4기가 하나만 더 사서 꽂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만약에 8기가가 꽂혀 있는데 16기가로 교체하고 싶어요. 그러면 따로 교체할 필요 없이 8기가만 하나 더 사서 꽂으시면 16기가가 되겠죠. 그 대신 3개씩 꽂는 건 안 됩니다. 반드시 쌍으로 꽂는 거예요. 2개씩. 지금 현재 4기가가 꽂혀 있는데 8기가는 좀 부족해요. 좀 더 늘리고 그러면 4기가짜리를 3개를 꽂는 게 아니고 아예 4개를 꽂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16기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4, 8, 16, 32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드 특성에 따라서 12기가 이렇게 꽂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개, 4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2개씩 증가를 해주시는 걸 권해요. 자, 만약에 슬롯이 2개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4기가가 2개 꽂혀 있어요. 그리고 슬롯이 2개를 다 채웠어요. 그럴 때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를 판매를 하든지 하시고 8기가를 2개를 꽂아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뱅크 슬롯에 꽂을 때도 지금 여기 보시면 컬러가 달라요. 지금 요거는 까만색, 그 다음 요것은 회색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건너뛰어서 꽂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몰아서 꽂지 않고요. 하나 건너뛰어서 꽂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뱅크 슬롯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과 4번을 먼저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증설을 할 때는 1번과 3번을 꽂는 거죠. 자, 이 순서대로만 꽂아주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꽂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메모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홈이 하나 파져 있죠. 자, 이렇게 홈 파진 부분이 정확히 중앙이 아니고요. 약간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메모리 증설하시라고 하면 되게 겁내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예 들어가는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꽂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왼쪽이 더 길고 오른쪽이 더 짧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래쪽 슬롯에서 보면 이쪽에 홈이 하나 올라와 있죠. 자, 이쪽이 짧고 오른쪽이 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려서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번 이런 식으로 꽂는 게 아니고 1, 3, 2, 4로 꽂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위에가 1번이에요. CPU 가까운 쪽이 주로 1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말고 2번, 4번을 꽂는 거죠. 자, 그러면 2번부터 꽂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한쪽을 먼저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홈이 나 있죠. 예, 이 홈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클립을 뒤로 제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올라와 있으면 들어가지가 않겠죠? 뒤로 완전히 제낀 상태에서 자, 이걸 눌러 볼게요. 딱 소리 나죠? 예, 그러면 클립이 저절로 올라와서 딱 잠기게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대신 이렇게 장착하실 때는 저같이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겠죠. 이 보드나 이런 데 바로 닿는다거나 하면 좋지 않으니까 이런 라텍스 장갑이나 이런 작업 장갑들 같은 거 끼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2번 꽂았으니까 이번에는 4번 꽂아 볼까요? 자, 클립을 항상 먼저 제쳐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딱 꽂아 주시고요. 자, 반대쪽에 꽂으신 다음에 꾹 눌러 줍니다. 딱깍 소리 나죠? 자,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꽂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자, 설치를 하시고 컴퓨터를 재시동하면 바로 메모리를 얘가 인식을 해서 적용이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오래된 컴퓨터를 설치를 할 때 이 슬롯에 먼지가 끼어서 얘가 접촉이 불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치하기 전에는 한번 청소를 해주는 게 좋겠죠. 청소기 같은 걸로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 한번 쭉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꽂아주시면 문제없이 꽂히게 됩니다. 메모리는 뭐 거의 고장이 날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시면 전부 인식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직결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이 메모리 설치를 할 때 이거 꾹 누르실 때 의외로 조금 강하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약하게 누르면 잘 안 들어가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꽉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메모리 용량 부족으로 컴퓨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컴퓨터의 메모리를 교체하거나 증설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